서울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조용한 오후였다. 이웃들은 대부분 집안에서 쉬고 있었고 복도에는 사람의 발걸음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 건물 3층에는 서유나라는 30살의 여성이 혼자 살고 있었다. 몇 년 전 결혼을 했지만 오래가지 못했고 지금은 조용히 혼자 지내는 삶에 익숙해져 있었다. 유나는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웃들에게는 예의 바르고 조용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를 했고 필요할 때는 작은 도움도 주고받는 평범한 이웃 관계였다. 그날 오후 바로 옆집에 사는 김도연이 유나의 집 앞에 섰다. 도연은 42살의 남자였다. 오래된 이 아파트에서 꽤 오래 살아온 주민이었다. 손에는 작은 그릇이 들려 있었다. 집에서 국을 끓이던 중이었는데 소금이 떨어진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문 앞에 서 있던 유나는 조금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도연 씨, 무슨 일이세요? 도연은 그릇을 살짝 들어 보이며 말했다. 죄송한데 소금 조금만 빌릴 수 있을까요? 요리하다가 갑자기 다 떨어져서요. 유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 정도야 당연하죠. 잠깐만요. 유나는 안으로 들어가 작은 통에 소금을 담아 돌아왔다. 도연에게 건네주면서 말했다. 이 정도면 되세요. 도연은 고맙다는 표정으로 받았다. 네, 충분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연이 돌아가려는 순간 유나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다. 도연 씨, 도연이 돌아보았다. 네, 유나는 조금 난처한 표정이었다. 사실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도연은 잠시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부탁이요? 유나는 손으로 욕실 쪽을 가리켰다. 화장실 세면대가 갑자기 물이 새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어디가 문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아파트는 오래되어서 이런 일이 자주 있었다. 유나는 말을 이어갔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만 봐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한 문제 같긴 한데요. 도연은 잠시 생각했다. 그는 원래 손재주가 꽤 있는 편이었다. 이웃들이 가끔 이런 부탁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날은 상황이 조금 달랐다. 도연은 시계를 봤다. 지금은 조금 어렵겠네요. 유나의 표정이 살짝 아쉬워졌다. 도연은 바로 덧붙였다. 지금 가게에 나가봐야 해서요. 대신 2시간 뒤에 다시 올게요. 그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다시 밝아졌다. 정말요? 네, 큰 문제 아니면 금방 고칠 수 있을 겁니다. 유나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그럼 2시간 뒤에 뵐게요. 도연은 소금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2시간이 지나자 도연은 약속을 떠올렸다. 그는 간단한 공구상자를 들고 유나의 집으로 향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다. 도연은 유나의 집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렸다. 똑똑. 대답이 없었다. 그는 다시 두드렸다. 유나 씨. 김도연입니다. 여전히 아무 대답이 없었다. 도연은 잠시 서 있었다. 혹시 외출했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약속을 했는데 말없이 나갔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다. 그는 문 손잡이를 가볍게 밀어보았다. 그 순간 문이 천천히 열렸다. 문이 잠겨있지 않았다. 도연은 잠시 멈췄다. 그냥 돌아갈까 생각도 했지만 안에서 물이 계속 새고 있을 수도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안을 향해 말했다. 유나 씨, 들어가도 될까요? 대답은 없었다. 도연은 천천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조용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때 욕실 쪽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도연은 그쪽을 바라보았다. 욕실 문이 열리면서 유나가 나왔다. 그녀는 방금 샤워를 마친 상태였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유나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였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유나의 눈이 크게 뜨였다.
도연도 완전히 얼어붙었다.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유나는 갑자기 얼굴이 붉어졌다. 그리고 바로 뒤로 돌아 욕실로 다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거실에는 다시 조용함이 내려앉았다. 도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욕실 안에서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금 떨리는 목소리였다. 아니에요. 제가 문을 잠그지 않았네요. 잠시 후 유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조금 차분했다. 잠깐만요. 금방 나갈게요. 도연은 여전히 거실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공구 상자가 들려 있었다. 방금 전의 장면이 머릿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애써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려 했다. 몇 분 후 욕실 문이 다시 열렸다. 유나는 이번에는 편한 집옷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조금 붉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 그 어색한 순간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대화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다.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잠시 머물렀다. 김도연은 여전히 공구 상자를 들고 서 있었고 서유나는 머리를 살짝 말리며 문 옆에 서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방금 전의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잠깐 말을 찾지 못했다. 먼저 침묵을 깬 사람은 유나였다. 아까는 정말 죄송해요. 유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얼굴에는 아직도 약간의 부끄러움이 남아 있었다. 도연은 고개를 빠르게 저었다. 아닙니다. 제가 갑자기 들어온 게 문제였죠. 문이 열려 있어서 혹시 물이 계속 새는 줄 알았습니다. 유나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샤워하면서 문을 잠그는 걸 깜빡했나 봐요. 다시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도연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공구 상자를 살짝 들어 보였다. 세면대. 어디죠? 유나는 그제야 기억난 듯 욕실을 가리켰다. 아, 네, 여기요. 무리 밑에서 조금씩 새요. 도연은 욕실로 들어갔다. 오래된 아파트의 작은 욕실이었다. 세면대 아래쪽을 살펴보니 연결된 배관에서 물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다. 도연은 쪼그려 앉아 자세히 확인했다. 아, 큰 문제는 아닙니다. 유나는 욕실문 옆에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연결 부분이 조금 느슨해졌네요. 오래된 건물이라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는 렌치를 꺼내 천천히 배관을 조였다. 몇 번 돌리자 물방울이 멈췄다. 도연은 수도를 잠깐 틀어보았다. 물이 정상적으로 흘렀다. 아래에서는 더 이상 물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제 괜찮을 겁니다. 유나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연은 손을 닦으며 욕실에서 나왔다. 거실로 돌아오자 분위기는 아까보다 조금 편안해졌다. 처음의 당황스러움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유나는 부엌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차 한 잔 드실래요? 도연은 잠시 생각했다. 원래라면 바로 돌아갔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상황이 조금 달랐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어색한 순간이 지나가 버렸고 오히려 그 덕분에 벽이 조금 낮아진 느낌도 있었다.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이면 괜찮습니다. 유나는 따뜻한 보리차를 준비해 거실 테이블에 놓았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창밖에는 늦은 오후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유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사실 이 집에 혼자 산 지 이제 3년 정도 됐어요. 도연은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래요. 유나는 창밖을 잠깐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어요. 밤에 작은 소리만 나도 깜짝 놀라고요. 도연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 건물은 밤이 되면 꽤 조용하죠. 유나는 작게 웃었다. 맞아요. 너무 조용해서 더 무서울 때도 있어요. 잠시 후 유나가 물었다. 도연 씨는 여기 오래 사셨죠? 도연은 잠시 생각했다. 거의 15년 됐습니다. 유나의 눈이 조금 놀란 듯 커졌다. 정말요? 도연은 웃으며 말했다.
네, 이 아파트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살았습니다. 유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족은요? 도연의 표정이 아주 잠깐 조용해졌다. 지금은 혼자입니다. 유나는 더 묻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잔잔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아까처럼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유나는 차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오늘, 사실 조금 놀랐어요. 도연은 잠깐 웃음을 참았다. 저도요. 유나도 작게 웃었다. 문을 열었을 때 누가 서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도연은 솔직하게 말했다. 저도 그런 상황은 처음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다시 웃었다. 아까의 당황스러운 장면이 이제는 조금 다른 기억으로 바뀌고 있었다. 유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도연이 물었다. 뭐가요? 유나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이웃이 도연 씨라서요. 도연은 잠깐 놀란 듯 유나를 바라보았다. 유나는 계속 말했다. 다른 사람이었으면 아마 정말 창피했을 거예요. 도연은 차분하게 말했다. 유나 씨도 침착하게 잘 대처했습니다. 유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사실 속으로는 많이 당황했어요. 잠시 후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유나도 함께 일어났다. 현관까지 따라 나왔다. 도연이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혹시 또 문제가 생기면 말씀하세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도연은 문을 열기 전에 잠깐 멈췄다. 그리고 말했다. 그리고 아까 일은 신경 쓰지 마세요. 유나의 얼굴에 다시 미소가 나타났다. 도연 씨도요. 도연은 복도로 나갔다. 문이 조용히 닫혔다. 유나는 잠시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오늘 하루는 예상하지 못한 일로 가득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전보다 조금 따뜻해져 있었다. 복도 반대편에서는 도연도 잠시 멈춰 서 있었다. 그는 잠깐 뒤를 돌아 유나의 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집으로 걸어갔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의 인사는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전보다 조금 더 길어졌고 조금 더 따뜻해졌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직 두 사람 모두가 완전히 깨닫지 못한 어떤 이야기의 시작이 되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복도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 예전에도 서로 인사를 하던 이웃이었지만 이제는 인사가 조금 더 길어졌다.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던 인사가 아니라 잠깐 멈춰서서 두세 마디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서유나는 아침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 가끔 김도연을 마주쳤다. 도연은 늘 같은 시간에 밖으로 나가거나 돌아오는 일이 많았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생활 리듬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둘 다 그날의 일을 일부러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완전히 잊힌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둘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공유되는 작은 비밀 같은 것이 생긴 느낌이었다. 어느 날 저녁, 유나는 집으로 돌아오다가 복도에서 도연을 만났다. 도연은 작은 공구 상자를 들고 있었다. 유나가 먼저 말했다. 도연 씨, 또 어디 고치러 가세요? 도연은 웃으며 말했다. 아래층 할머니 집문 손잡이가 고장 났다고 해서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아파트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있었다. 오래된 건물이라 작은 문제들이 계속 생겼다. 유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다. 도연 씨는 정말 다 고칠 줄 아네요. 도연은 손을 살짝 흔들었다. 그냥 오래 살다 보니 조금씩 배우게 됐습니다. 유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래도 이웃들이 많이 의지하겠네요. 도연은 잠깐 웃었다. 가끔은 그렇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지나갔다. 그러다 유나가 조용히 말했다. 사실 그날 이후로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도연이 고개를 기울였다. 어떤 의미로요? 유나는 복도 창문 쪽을 바라보았다. 혼자 사는 집이 가끔은 너무 조용했거든요. 도연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다. 유나는 계속 말했다. 그런데 이제는 바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알게 된 느낌이에요.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비슷합니다. 유나가 조금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정말요? 도연은 복도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아파트에서 오래 살았지만 사실 이웃들과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도연이 말을 이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유나 씨가 조금 더 가까운 이웃처럼 느껴집니다. 유나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나타났다. 그녀는 잠시 바닥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날은 정말 당황했어요. 도연도 웃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사실 며칠 동안 생각이 났어요. 도연은 조금 놀란 듯 유나를 바라보았다. 유나는 바로 덧붙였다. 부끄러운 기억으로요. 도연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나가 물었다. 왜요? 도연은 잠깐 생각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다. 그날 이후로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유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말이 없었다. 복도에는 저녁에 조용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유나는 다시 말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잠시 후 도연이 말했다. 저는 이제 아래층에 가봐야겠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도연이 몇 걸음 걸어가다가 다시 멈췄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다. 유나는 아직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도연이 말했다. 유나 씨, 유나가 고개를 들었다. 네. 도연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다. 혹시 세면대 말고 다른 것도 고장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유나는 웃었다. 일부러 고장 내야 하나요? 도연도 웃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유나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럼 다음에는 차 말고 저녁을 대접할게요. 도연은 잠깐 놀랐다. 유나는 덧붙였다. 이웃에게 감사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기꺼이 초대받겠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색함은 거의 사라져 있었다. 그날 처음 문을 열었을 때의 당황스러운 순간은 이제 완전히 다른 의미로 남아 있었다. 어떤 사건은 부끄러운 기억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건은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 조용한 복도에서 시작된 작은 사건 하나가 두 사람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서유나의 집문은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리고 김도현에게도 그 문은 단순한 이웃의 문이 아니게 되었다. 어쩌면 그 문은 두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조용한 신호였는지도 모른다.